노동개혁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라 노동조합 편을 들고 싶어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약자의 방패를 강자가 천명 언어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좀 바뀌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정경유착하고 특권을 갖고 난리를 쳤는데 요즘 거꾸로 기업들은 숨죽이고 노동조합이 특권을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반대된 세상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조합 개혁의 필요성 보면은 노총위원장, 나중에 정현수 위원장도 옛날 얘기를 당연히 국회 진출. 그래서 법조인 다음으로 많은 게 노동계 인사가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 정도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특권의 전리품으로 갖고 그러는데, 하여튼 요번에 저는 특히 전태일재단의 한석호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인터뷰를 보면서 노동운동이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쭉 했죠. 그래서 제가 노동개혁은 어떻게 하면 쉽냐. 현재 노동부처럼 하면 절대로 노동개혁이 안 됩니다. 노동개혁을 방해하는 겁니다. 제가 김장에 비유해서 얘기해 볼게요. 김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1번 배추를 다듬습니다. 다듬는 건 뭐예요? 썩은 부분 덜어내고 흙 털고 씻는 거예요. 그것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래요? 배추가 뻣뻣하면 안 돼요. 소금을 쫙 뿌려서 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절이는 것이 뭐냐? 노동조합 재정입니다. 세 번째 뭐냐? 이걸 버무리는 거예요. 이것은 임금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숙성 단계에 들어가야 김치가 되는데 그 숙성이 뭐겠어요? 노동 시간입니다. 노동 시간은 임금이라든가 이게 딱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건데, 노동부 장관이 그냥 겁대가리 없이 그냥 69시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주 52시간을, 여러분, 주 50시간을 할게. 대신 주별 단위의 경직된 노동시간을 분기별로 늘립시다. 이게 주고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가니까 민주당의 프레임에 딱 걸려가지고 오히려 지지율을 까먹는 형국에 이르렀다. 저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김문수 위원장 같은 양반이 하면은 잘할 것 같은데 이상한 사람들 하니까 좀 거꾸로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뭐 이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법사항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안 됩니다. 우리가 소수입니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하려면 첫째, 법 개정이 필요 없고, 두 번째, 국민적 명분이 확실하고, 셋째,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승관인 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하면 이거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사항부터 들고 나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몰라요. 바둑이나 장기를 놓을 때 그걸 수순이라고 해요. 수순이 틀리면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노동개혁의 걸림돌은 노동조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 노사업자의 이기주의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이따가 우리 권수덕 부사장께서 잘 얘기할 거예요. 부사장한테 현대제철 놓으면 어때요? 막 회사 점거해 그러고 그냥 개판 운전을 쳤는데 부사장님 반성 많이 했나요?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시설물을 점거해 나가는 거, 그거는 노동운동이 아니고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 노동부에 회계자료 거부, 그래서 500만원 과태료.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500만원 과태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임자가 121명입니다. 그 중에 21명이 근로시간 면제로 해서 급여를 주고 100명을 노동조합에서 조합비로 급여를 줍니다. 여러분, 역대 연봉 100명을 급여를 주는 회사는 우리나라 말로는 중견기업입니다. 현대자동차가 100명을 급여를 주는데 500만원 과태료 그거 껌값 아니겠어요? 아니,
웃기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부 법정으로 가져가서 한 3년 있다 5년 있다 판결하고 땡이죠. 이런 정책, 이런 한가한 정책을 가지고 노동조합한테 겁을 주려고 하면 노동조합이 콧방구를 끼지. 막 노동부가 500만 원 과태료 했다고 막 무서워서 벌벌 깁니까? 전혀 노동조합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500만 원도 내죠. 그것도 최대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과태료 보통 얼마라고 했어요? 15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최대가 500만 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에게 접근법은 간단해요. 노동조합은 단 1원도 자체적으로 돈을 생산해내지 않습니다. 1번, 회사에서 전부 조합들을 걷어서 주기 때문에 공기업 같은 데는 회사가 맘만 먹으면 노동조합 재정을 100%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동조합의 이 정부에서 내는 지원금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공기업 공무원들 마음만 먹으면 100% 재정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재정 확보를 다 해서 노동조합이 분식회계 차리고 대조하면 될 일을 노동부 장관은 어떻게 했냐? 우리가 500만 원 과태료 매기고 빨리 내라고 하니까 쟤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대통령한테 일르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노동조합의 회계자로 수입에 의한 100%를 확보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한테 내주세요. 근데 노동조합이 안 내요. 막 대통령한테 일러요.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다시 보고서 제출해. 이렇게 해서 노동부 장관이 3번에 걸쳐서 보고를 했어요. 이건 뭐냐? 노동부가 이미 과거에는 노사관계가 핵심이었는데 요새는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거 나눠주는 복지부서로 전략한 지가 오래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노동조합의 수입 내역은 뭐가 있느냐? 첫째, 직접 조합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조합비가 양대는 좀 240만 원을 계산하면 연간 수천억 원입니다. 두 번째, 전임자, 각종 근무 인정 노조활동, 상급단체 파견,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 파견도 다 회사에서 돈 줍니다. 그 다음에 각종 근무 인정 노조활동, 뭐 산재니 뭐니 고충처리 다 줍니다. 전임자도 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현금으로 환산하면 이것도 뭐겠어요? 비용입니다. 그것도 어마무시합니다. 쉽게 해서 전임자가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수천 명 되지 않겠어요? 대기업 규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조가 행사하는 선물비 등 실질적 지배율, 좀 이따 권수덕 우리 부사장님께서 말씀하겠지만 얼마 전에 기아자동차 15,000원짜리 티사스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5,000원짜리도 안 낸 거 이거 개나입해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것, 그 다음에 한전이라든가 노동조합이 오래된 데는 회사의 주요한 부품을 누가 납품받는지 아세요? 노동조합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로즈업으로 된 한만하영 노동조합 같은 경우도 전부 이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이 또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노조위원장 되면 어떻게 해요? 반듯한 세단 제공해줍니다. 차량 제공해주고 사무실 제공해주고 금융노조 여러 번 안 가보셨죠? 중소기업 회장실보다 더 좋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MBC 노조 위원장 여기 계시는데 MBC 노조 위원장 사무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현대자동차 노조 위원장 사무실 좋지요. 지하철 노조 건물 하나 통째로 회사에 줘서 운영했죠. 이거 다 돈으로 환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공짜로 씁니까? 조합비 많은데.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 조합원 총회, 각종 선거, 보고회, 회의, 출장 이런 경우 다 현금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총회 같은 경우를 현금으로 하면은 다 나오고 일체 회사 지원, 그래서 금융노조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집 사는데 무이자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핵심은 그게 두 가지예요. 가장 재정으로 중요한 게 체크오프 제도와 타임오프 제도예요. 타임오프 제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국노총 갔어요. 이재명이 가니까 그냥 그 주변의 참모들이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타이오포를 대선 공약으로 해준 거 뭐냐, 공무원과 공기업을.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국민 경제 이바지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함께 해줬는데, 양대 노총이, 북한 조선직업 총동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미동맹 해체라든가, 국방위 사건, 이런 성명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윤석열 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국민 통합과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 타이오프 제도의 공약은 이미 무효화가 됐다. 저거 해주면 안 된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노조 활동 전임자 임금을 지네 조합비로 줘야지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그것은 언어 도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의 문제다.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전임자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용주의 지배개입이고 ILO 규정의 위반이다. 그래서 97년도에 노사정이 합의해서 복수노조를 인정해주고 민주노총을 합법화한 대가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없앴어요. 없앴는데 한국노총이 계속 이거 없애면 되느냐, 한국노총 망한다, 우리 조합은 100만 명이다 해가지고 질질질 끌어가지고 슬며시 옆구리로 만들어 놓은 게 타이오프 제도예요. 이것은 태어나서는 안 되고 글로벌 스탠드에도 위반되고 노동운동가의 도덕적 어떤 수치, 그 다음에 회사의 지배개입,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분도 없어요. 공기업 공무원들 노조 활동 전임자를 왜 국가의 세금으로 줍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악법 중에 악법이 타임오프 제도다. 두 번째, 체크오프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체크오프 제도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체크오프 제도는 뭐냐?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야 되고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2조에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이라든가 구매조합 또는 근로자 채무를 사용자가 공제한 것은 불법이에요. 여러분, 법령에 의해서 공제되는 거 뭐겠어요? 각근세,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 거예요. 조합비를 공제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때 이걸 공제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지하철 노조의 노조 가입원서예요. 여러분, 여기에 조합비를 공제하는 조항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전부 불법입니다. 조합비, 내 임금에서 돈을 공제한 거 개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되지, 노동조합의 결의로서, 총의 결의로서 조합비를 띄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근로자 채무를 위임해줄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사용주는 특히 이것을 공제해서 행정력과 이걸 동원해서 조합비로 공제해서 노동자한테 해줄 의무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자신들의 행정 시스템과 인력을 이용해서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개할 의무가 없고, 설사 단체 협약에 이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은 단체 협약의 효력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오프 제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ILO 위반이고, 현재 과거에 정교조도 법의 노조 시절에 스스로 거둔다.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거둔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위해서는 체크오프 제도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스스로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노동계획은 굉장히 쉽다. 이 얘기는 노동운동가들 아무도 얘기 안 해서 오늘 제가 마음먹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